25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헌법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 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 의무자로서는 국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의 변경은 없고 오로지 그 징수 방법이 기존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납부 통지하던 것에서 이를 분리하여 납부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될 뿐 위 조항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적 행위 조항과 이적 표현물 소지 조항이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한 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 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증권거래법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규칙 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폐지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사회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자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한다는 점에 있는 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미 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6조 후문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는 할 수 없고 서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2월 11일 주식회사 땡땡 외 9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 정보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용물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려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나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 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이용자의 발언 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패킷 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회선 감청은 현대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 행위만으로도 그 표현물의 이적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반포가 가능하고 이적 표현물이 소지, 취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파,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들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터넷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아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 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일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하여 한 명 1회 입장마다 12,000원의 개별 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 사업자의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것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과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 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계획 공고와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계획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0일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 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별표 12 가운데 관세직렬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 학생 특별전형의 모집 인원을 모두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가운데 해당 부분은 저소득 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고등학교를 자진 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교지를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 2 중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남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조건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기초적인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 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이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이다. 근로자 4명 이하 사용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구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부당 해고 제한 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공영방송은 사회, 문화, 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은 유자녀가 자신에 대한 양육 비용을
국가에게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유자녀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LPG를 운송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에서 유해 중금속 등의 화학물질을 제거, 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및 검사 기준 등 관계 규정에서 동물장묘 시설에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한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및 검사 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동물보호법 해당 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에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7조에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는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 포함된다.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경우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 경위, 보호 목적,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갑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고 B에 대한 살해 고의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갑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리사로 A의 음료에 독을 투입해 놓아주었는데 이를 모르는 A의 딸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갑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갑은 친구 A를 살해할 의도로 A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는데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갑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바다로 던졌고 이로 인해 A가 익사한 경우 갑의 일련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수련병원의 전문의 갑과 전공의 을이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경우 을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갑은 자신이 주로 담당한 환자에 대하여 을이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고 만약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갑은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의사 갑이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 절제 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 기능 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 A가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혈청에 의한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갑의 과실과
A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갑이 수술 전에 A에 대한 간기능 검사를 하였더라면 A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자기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만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가 될 뿐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이 경찰관에 의해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갑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갑이 A에게 위조한 예금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이를 자의에 의한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는 없다.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배임증죄의 공모 공동정범이 다른 공모 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극단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책임 무능력자의 위법 행위를 교사, 방조한 경우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 교사 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그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 개설로 얻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 갑이 X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의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X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X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X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 창을 띄우게 한 경우 갑의 행위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채권 출신회사의 지사장 갑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갑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갑은 A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A를 망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A의 장모로 하여금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A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 라고 말한 경우 갑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갑이 A의 집 뒷길에서 갑의 남편 B 및 A의 친척 C가 듣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살다운 전과자다 라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땡땡일보 자유 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 어쩌구한 땡땡일보 기자 면상 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자 갑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 놈의 새끼가 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갑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단법인 이사장의 이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갑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갑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갑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용업체인 X회사를 운영하는 갑은 그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A, 여 27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A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A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A가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A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경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말하는 등의 거부 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지라도 갑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갑은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사촌관계인 A, 여 15세의 학교과제를 도와주던 중 A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A의 의사에 반하여 A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A의 가슴을 만진 경우 갑의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 갑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 주인 A가 112 신고를 하고 12시가 퇴실 시간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 범죄 현장이다. 국가수를 불러달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퇴실 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난 경우 갑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갑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 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로비로 들어간 경우 갑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한다. 갑은 아내인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을,
병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이나 담, 그 밖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 A가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갑이 낮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다음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같은 날 야간에 절취한 경우 갑의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 주거 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갑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 비용액 계산서의 비용 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 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 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갑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횡령죄의 본질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 불소지제도, 일괄 예탁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 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간 대체기재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과한 경우 이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논설주간인 갑이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X회사의 대표이사 을로부터 X회사 및 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배임 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건물의 임차인 갑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 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갑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를 조직, 운영하고 을, 병, 정 등과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 의무를 게을리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경찰서 과장 갑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인계하여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자기 범인 증거의 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X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갑과 을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위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갑과 을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 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 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반의사 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이 있는 필요적 고발, 즉시 고발 사건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A 주식회사라고 명시한 다음 이어서 위 A 주식회사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가 B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 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야간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닌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피해자가 이미 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 혐의 사실과 연관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이미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미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 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시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하면 옳다.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 2.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재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 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에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이미 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이미 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미 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 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인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의 이해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 형사소송법은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직결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에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경찰학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한 편이다. 미란다 판결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경우에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에스코베도 판결은 피고인 에스코베도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은 경찰 관청이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헌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 또는 수단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여도 풍선 효과에 따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자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당하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돈을 훔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들은 돈이 많으니 괜찮아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피해 부정에 해당한다. 중화기술이론은 비행 청소년이 범행 전후를 기준으로 언제 중화를 하는지 설명이 어렵고 설령 비행행위 이전에 중화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후 비행으로 나아가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의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사후 진압 및 검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한다.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비공식적 사회통제 약화 및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경찰과 주민과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방하고 서로를 위해 감시하는 민간 순찰을 강조한다. 정보 기반 경찰활동은 경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범죄자 정보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한 법 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순찰은 노선에 따라 정선 순찰, 난선 순찰, 요점 순찰, 구역 순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플린트시 도보 순찰 실험의 경우 도보 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해일과 워커는 순찰의 기능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공통적으로 포함시켰다. 적극 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전 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 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 처리에 반영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계약서를 토대로 코엔과 필드버그가 제시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줄을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경찰행정은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경찰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회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의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기록한 영상 음성 기록의 보관 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 6, 제3항에 따라 영상 음성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저장한 날부터 30일, 해당 영상 음성 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기록한 영상, 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 음성 기록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간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 행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상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상 즉시 강제란 현재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 등 확인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매슬로우는 다원적 인간 욕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라고 하였다. 브룸은 동기 유발은 욕구 충족이 아니라 과업에 대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엘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수정하여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구분하였다. 통솔 범위의 원리, 업무의 종류가 단순할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지며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통솔의 범위가 좁아진다. 분업의 원리, 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그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조직 관리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경찰 공무원의 신규 채용 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 분야별,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m 이내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제외공간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당연주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으로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찰청장 등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찰 차량 또는 무인 비행 장치의 영상 촬영 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 촬영 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른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 등의 보호자에게 사전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실종 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 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을 말한다.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관계기관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 예방 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물질, 국가 주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 건설기계를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5개 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차이력,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 문화훈장을 수여받음. 김학재, 1998년 강도 강간 신고 출동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좌측 흉부를 칼로 피습당한 상태에서도 격도를 벌여 범인 검거 후 순직하였으며 2018년 경찰 영웅으로 선정됨. 안종삼, 예비 검속된 보도 연명원들에 대한 총살 명령에 대해 내가 죽더라도 방문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달라고 말한 후 전원 방면함. 자치경찰제의 도입, 다양한 치안 서비스 제공,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0년에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하였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비추어 경찰 질서의 확립과 경찰 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찰 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법으로 1969년에 제정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 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제정하였다.